며칠 전 저녁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화면에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2026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문제 함께 해결. 듣기엔 좋아 보이죠? 근데 옆에 계시던 김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맨날 만났다 헤어졌다 하잖아. 맞는 말이에요. 뉴스는 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 생활에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겠고요. 김 선생님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김 선생님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교 용어 빼고 어려운 말도 빼고 정치 편가르기도 빼고요. 우리 생활에 뭐가 바뀌는지 이 기준으로만 2026년 한일 정상회담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좋아서 손잡은 게 아니라 안 잡으면 손해라서 손 잡은 겁니다. 감동 외교 아니고요. 화해 선언도 아니에요. 현실 외교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누가 만났나?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갔고요.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나왔어요. 장소는 일본 나라현이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도쿄도 아닌 나라현이에요. 서로 체면 세우기보단 조용히 얘기하자는 심의였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세희 탄광 DNA 감정 협력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이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과거사를 없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넘기지도 않았고요. DNA 감정을 협조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게 언제적 얘긴데 이런 식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일본이 과거사를 꺼냈을까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일본도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한국도 계속 갈등만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더 미루기엔 부담이 커진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과거사만 얘기하러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진짜는 뒤에 있습니다. 과거사는 입구였어요. 본론은 안 보였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북한, 미사일, 핵, 사이버 공격. 이거 다 들어보신 얘기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대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도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조해왔죠. 이번 회담이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인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정리하면 문단속입니다. 시니어식으로 한 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싸우고 있을 시간에 집 문단속부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돈 얘기, 내 생활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제일 중요하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도 포함해서 균형을 맞추자. 한 줄로 표현하면요. 한국은 줄서기보다 줄타기를 택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 들면 편하긴 한데요. 나중에 계산서가 무섭잖아요. 이건 응원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까지가 딱딱한 얘기였어요. 과거사 이야기고 안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 주머니, 즉 우리 일상 얘기로 들어갈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사 얘기했고요. 안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돈 얘기입니다. AI요. 반도체요. 기술 보호요. 이런 단어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솔직히 좀 어려우시죠? 쉽게 풀어볼게요.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같이 기술 지키는 사이로 가자는 겁니다. 왜냐면요. 중국이 한국 기술도 빼가고요. 일본 기술도 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막아보자는 거예요. AI 분야에서 같이 표준도 만들고요. 외신에서도 경제안보기술 협력으로 방향이 옮겨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생도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시니어분들한테 제일 와닿는 부분일 거예요. 저출생, 고령화, 자살 예방, 사기 범죄에 대응이요. 이거 정치가 아니라 생활 문제잖아요. 특히 고령화 부분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어요.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겪었거든요. 한국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 딸이 요양원 알아보다가 일본 시스템을 조금 알아봤대요. 일본은 간병 인력 기준이 더 촘촘한 편이고요. 한국은 현장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죠. 이번에 일본이 실패한 건 성공한 것을 한국한테 알려주기로 했어요. 일본이 실패한 걸 한국이 다시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연금, 요양 시스템을 같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촌 인구 줄어드는 거요.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도 똑같아요. 손주들은 도시로 다 나가고 농사는 누가 지을까 고민하는 거요. 이거 한일이 똑같아요. 사기 범죄도 협력하기로 했어요. 특히 보이스피싱이요.
요즘 일본 전화번호로 오는 거 많잖아요. 잠깐, 실제 이야기 하나만 들어보세요. 지난달이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국번 81로 시작하는 번호였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일본에서 사고 났어요. 지금 당장 본을 좀 보내주셔야 해요. 목소리가 손주 같기도 하고 다급해 보이니까 겁이 났대요. 다행히 옆에 며느리가 있어서 막았지만요. 혼자였으면 보냈을 거래요. 이런 일이 한 달에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두 개 번호를 쓰면 추적이 더 까다롭고 시간도 더 걸리거든요. 이번 회담에서 이거 같이 막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일본 경찰이 한국 경찰한테 정보도 주고 전화번호 추적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게 실무 협력입니다. 이런 전화 한 통이 노후 통장 하나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한일 회담 이후 우리 생활에서 달라질 신호 3가지를 예상해 볼게요. 첫째, 일본 여행 갈 때 비자 절차가 더 간단해지면 민생 협력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둘째,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더 쉽게 팔리고 일본 제품도 한국에서 쉽게 구하면 경제 협력이 시작될 조짐이죠. 셋째, 일본 전화번호로 오는 보이스피싱이 줄어들면 실무 협력이 제대로 돌아갈 신호예요.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과거사, 안보, 경제, 민생을 다 봤어요. 처음에 김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럼 이번 회담, 성공이냐 실패냐? 정답은 이겁니다. 대성공 아니에요. 쇼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중간 성과입니다. 과거사는 첫 단추를 꿰 거고요. 안보는 실무를 강화한 거예요. 경제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당장 극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갑작스러운 갈등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처럼 일본이 갑자기 수출 규제하는 일요. 이런 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어요. 한국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거요. 정부 차원에서 막을 이유가 생긴 거죠. 서로 손잡은 사진은 찍었는데요. 진짜 손을 놓을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일. 한국은 이렇게 대응했어요. 한미일도 좋지만 중국도 있잖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경쟁자로 봐요.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있고요. 한국은 좀 복잡해요. 안보는 미국이 필요하지만 경제는 중국이 1등 교역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줄타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외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처음에 김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아서 손잡은 게 아니라 안 잡으면 더 위험해서 손잡은 겁니다. 과거사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풀어보자 라고 시작한 거예요. 안보는 완벽해진 게 아니고 같이 막아보자 합의한 겁니다. 경제는 동맹이 된 게 아니라요. 서로 필요하니 협력하자 선언한 거죠. 당장 우리 생활에 뭐가 바뀌냐고요?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갈등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경제 리스크가 낮아졌고요. 외교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싸울 가능성이 줄어든 것 자체가 성과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 오늘은 불안 뉴스 하나 덜 보셔도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늘 싸우는 뉴스만 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르길 바랍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는요. 화해했다, 사과했다 이 말보다요. 그래서 무엇을 같이 하기로 했나? 이걸 먼저 보세요. 성명만 나오면 말만 한 거예요. 협력 사업이 발표되면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실무회의가 잡히면 지속될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시나요? 1번 잘했다. 2번 아직 부족하다. 3번 지켜봐야 한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궁금하다 싶은 부분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사연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